정권이 교체되고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때려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은 이건 뭐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면서 이게 막 주식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국힘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면서 뭐 시대착오적이고 지금 뭐 강제성을 띠고 있고 이걸 해서 지금 뭐 주가가 급락할 거고 더 무서운 유통 규제가 쏟아질 거고 보시다시피 뭐 매일경제, 조선일보, 뉴데일리 특히 이런 데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방금 전에 이런 속보가 전해졌다는 겁니다. 저들이 뭐라고 떠들면서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든 간에 코스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2900 돌파. 방금 전에 이런 속보가 전해진 겁니다. 한마디로 3000 코앞에 왔다는 것이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 어떻게든 저들이 발목 잡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 2900을 돌파한 겁니다. 지금 6일째 상승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일단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서는 할 말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당연히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오히려 그냥 이재명 정부 망해라.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재명 정부가 타격을 받으면 그게 본인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 같지도 않은 것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코스피 상승률이 높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소액주주 권리 강화할 거란 기대감, 사실 이거 말고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든지 뒤에 말씀드릴 뭐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 뭐 상법 개정안 등등 여러 요인들이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재명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철학, 목표를 대선 기간에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자산 증식이 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국내 주식을 살리겠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너무 과한 거품이 껴있는 거를 좀 빼고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코스피 5000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하나씩 지금 중요한 일들을 해가고 계신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 또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재명식에 관련한 내용이었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식에 나온다. 이런 오피셜 입장이 떴습니다.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9시간 전에 오늘 새벽이죠. 이런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서 언론의 일부만 보도가 되면서 좀 오해가 생겼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도부와의 그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시계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계.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런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서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정성껏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다시피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눈웃음. 야,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가 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특히 특검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바로 앞에서 그렇게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4시간 동안 국무회의가 진행됐는데 때 아닌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런 식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3특검법은 유감스럽다. 이건 전 정부 때 특검법에 반대한 국무위원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다음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랑 다르죠. 그냥 술 퍼먹고 와가지고 혼자 주절주절 떠들면서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막 고함 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발언을 막는 대신에 오히려 얘기하실 분들 한번 다 말씀해 보셔라 라고 했고, 그래서 뭐 장차관들이 우려하는 입장도 전하고 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하고 뭐 한쪽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도 하고, 야, 윤석열 앞에서는 차마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경청하는 리더십, 이게 성남시장 때부터 많은 시민들이 감동을 받고 실제로 이 엄청난 성과라고 인정을 하던 그런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막 누구든 얘기를 해라, 편하게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을 전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하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다, 이런 입장을 전하신 겁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한 그 일처리 방식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심 어린 그 대화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설명에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애초에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흔치 않은 풍경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독재네 뭐네 막 멋대로 하네 이렇게 떠들어댔던 인간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쇼가 아니라 원래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일해온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일처리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왜 중요합니까?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거, 이게 다 코스피 올라가는 거랑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주위에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제 그리고 공수처에선 최혜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 압색에 나섰다는 속보도 전해졌는데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 측의 입장이 전해졌는데 지들이 뭐라고 아직도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고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비공개 아니면 조사 불응하겠다, 이따위 입장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뭐 검찰 조사가 여러 차례 장시간 이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건데, 저런 식으로 계속 어차피 불응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많은 시민들도 검찰을 못 믿고 있어요. 조만간 특검이 출범하면 거기에 이제 다 맡겨질 겁니다. 특검 그냥 목 쭉 빼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건사랑 팬카페도 윤석열 김건희를 손절했다는 단독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 지지층이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를 보면서 야, 이거 잘하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욕한 건가? 일단 코스피가 오르니까 나는 만세를 외칠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정권 교체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물론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다, 시간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따위가 뭐라고 우리가 계속 실드를 치냐, 이게 뭐 건사랑 같은 데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윤석열 김건희 지지하는 걸 끝내고 새로운 범보수 성향 온라인 단체로 거듭나겠다, 이게 저들의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탈륜을 공식화했다, 건사랑 운영진의 핵심 관계자가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근데 물론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다수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직까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아기양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윤 아기양을 외치고 막 김문수 만세를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서서히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자체가 지지층 내부의 균열과 이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한 줌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앞으로 국힘의 전당대회라든지 혹은 뭐 또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내부에서 공격하는 이런 싸움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특히 그때 팩트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을 통해 어제 글로도 전해드렸듯이 이 사이버 심리전의 실체, 그 중에 또 일부 AI 매크로와 관련한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좀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오고 코스피도 회복이 되고 또 무너져 있던 나라가 하나둘씩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도 뉴스를 재미있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와, 뉴스가 이렇게 재미있던 거였어? 국무회의가 이렇게까지 재미있고 관심 가는 거였어? 이런 반응은 새삼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이재명의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가적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